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65명으로 1,000명대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비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3단계가 일괄 적용됩니다. 김부겸 총리는 모더나 측의 생산 차질 문제로 공급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도입과 일자를 협의 중이라며 11월 집단 면역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접종 계획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경제가 2분기에 0.7% 성장했습니다. 민간 소비는 늘고 수출은 감소했는데 4차 대유행의 타격 정도에 따라 올해 4%대 성장이 예상됩니다. 미국에서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시와 캘리포니아주가 소속 공무원에게 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이후 새 팬데믹에 대비한 백신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라사열과 나파 등 바이러스 20여 종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미리 개발해서 선제 대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365명으로 3주째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파력 높은 델타 변이 영향에 전체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역 발생은 1,276명으로 수도권에서만 771명이 확진됐습니다. 비중으로 보면 수도권 60.4%, 비수도권이 39.6%로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 증가세도 이어져서 감염이 확인된 89명 가운데 45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나왔습니다. 1,000명대 확진이 계속되면서 중증 환자 규모도 늘었습니다. 신규 위중증 환자만 25명으로 누적 269명이 됐습니다. 어제 하루 1차 접종자는 61만여 명이 늘어서 누적 1,751만여 명으로 접종률 34.1%를 기록했습니다.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모두 691만여 명으로 접종률은 13.5%로 집계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각 지자체는 방역 상황에 따라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과감한 방역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오늘부터 비수도권에서도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된다며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모더나 측이 백신 생산 차질 문제로 공급 일정 조정을 통보해온 데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도입 물량과 일자를 협의 중이라며 11월 집단 면역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접종 계획을 보완해 조만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김 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백신 도입과 관련하여 최근 모더나 측이 생산 차질 문제로 공급 일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현재 모더나 측과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7, 8월분 도입 물량과 일자를 협의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애초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대로 11월 집단 면역 달성에는 차질이 없도록 접종 계획을 보완하여 조만간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 0시부터 3단계로 격상됐습니다. 다음 달 8일까지 시행하는 이번 조치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에서 노래 연습장, 목욕탕, 판매 홍보관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또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이후 매장 내 영업이 금지되고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3단계 아래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 조치의 경우 비수도권에서도 이미 지난 19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대전광역시와 경남 김해시는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고 강원도 양양구는 지난 25일부터 4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지침에서 벗어난 인구 10만 명 이하 지역으로 행랑객이 몰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중고시장들은 주방용품과 노래방 기계 등 각종 집기들을 내놓고 있는데 팔리지 않아 상인들이 울상입니다. 5개 층 물품 창고를 한 층으로 줄였다는 상인도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주방용품 업체가 모여있는 서울 황학동. 창고가 중고 냉장고와 식기 세척기로 가득합니다. 창고로 사용되는 중고 주방용품 업체의 옥상입니다. 그릇과 수저를 비롯해 스테인리스 작업대까지 팔리지 않은 물건이 2층, 3층으로 높이 쌓여 있습니다. 문을 닫은 식당에서 중고 집기를 사들여 새로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는데 1년째 폐업은 느는데 창업은 끊긴 탓에 재고만 쌓이고 있는 겁니다. 4단계 이후로는 반에 반토막이 났고 손님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사놓으면 나가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계속 살 수가 없어요. 한 6월달, 5월달에 나오고 안 왔죠. 새 것과 다름없는 집기를 헐값에 내놓는 업주가 나와도 반갑지가 않습니다. 명동에 작년에 11월 달에 계약해가지고 오픈도 못하고 다시 재판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 테이블하고 냉장고하고 가스레인지 이런 것만 제가 매입해서 대신 처리해줬습니다. 노래방 음향기기를 사고 파는 도매 상인도 어렵긴 매한가지. 지난해까지 건물 5층을 빌려 창고로 사용하며 판매했는데 기기를 사려는 사람이 없어 창고를 한 층만 남겨두고 모두 없앴습니다. 어쩌다 노래방 기기를 중고로 사들이면 수개월치 신곡이 빠진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이엠 때도 힘들었지만 이 정도는 힘들지 않았거든요. 우리 회사로 치면 매출은 약 한 60%에서 70% 빠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폐업 전화는 많이 오는데요. 이제 가격이 거의 안 나오다 보니까 장사를 접는 사람과 새로운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걱정과 설렘이 교차하던 중고시장. 이제는 덩그러니 놓인 재고들로 씁쓸함만 남겨졌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1분기보다 0.7%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은은 건설 투자와 수출이 감소로 전환하고 설비 투자는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는 증가폭이 확대됐다면서 이처럼 밝혔습니다. 한은에 따르면 민간 소비는 1분기보다 3.5% 증가했고 정부 소비도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3.9% 늘었습니다. 반면에 건설 투자는 2.5% 감소했고 수출도 자동차 LCD를 중심으로 2% 줄었습니다. 한은은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지난해 2분기보다는 5.9%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3분기와 4분기에도 0.7% 정도 성장한다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4%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여름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서울에서는 33도를 웃도는 폭염일수가 벌써 여름철 평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습도까지 높아서 마스크를 쓰고는 숨이 턱턱 막힐 정도인데요. 올여름 온열 질환자 수도 지난해보다 1.9배나 증가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뜨거운 햇살에 높은 습도까지 35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기가 쌓여 기온이 크게 치솟는 한낮에는 숨이 턱턱 막히며 마치 불가마에 온 듯한 착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마스크까지 쓰고 야외 활동을 해야 하는 시민들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더워요. 너무 더운데 마스크까지 쓰니까 더 답답해요. 너무 갑갑하고. 올여름 서울을 기준으로 33도를 웃도는 폭염일수는 총 10일. 이미 여름철 평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요즘 같은 날씨에 야외 활동은 마스크를 쓰고 불가마에 들어간 것과 같다며 가능하면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무더운 실외에서 장기간의 마스크 착용은 온열 질환 발생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 외부 활동은 피하고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면 중간중간에 시원한 곳을 찾아서 휴식해야 하고 올해 5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총 6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배나 많습니다. 특히 기온이 크게 치솟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 무려 243명의 온열 질환자가 집중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엔 사람 체온을 웃도는 심한 고온은 다소 누그러들지만 33도를 넘는 무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분간 서울의 기온도 35도 가까이 치솟을 것으로 보여 온열 질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는 제주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지난 5월 유네스코 자문기구의 반려 권고를 뒤엎었습니다. 보도에 이승은 기자입니다. 2,000종이 넘는 생물의 보고, 동아시아와 대양주 철새 이동로의 핵심 기착지,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습니다. 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5개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 가운데 자연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44-8B.6 adopted as amended. 우리나라 15번째 세계유산이고 자연유산으로 보면 제주 하산섬과 용안동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유네스코 자문기구가 반려를 권고했는데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건 우리나라의 경우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 5월 세계자연보전연맹은 갯벌의 가치는 인정하지만 신안갯벌 외에는 범위가 넓지 않고 완충지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반려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세계유산위원회는 21개국 만장일치로 등재를 결정했습니다. 키르기즈스탄을 비롯한 13개 나라가 등재를 위한 의결안을 공동 제출했고 호주와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등이 지지 연설에 나서서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Being a World Heritage Site means that these important wetland habitats will receive the highest level of protection. Millions of migratory waterbirds shared by the 22 countries of the flyway will benefit. 이용국들을 대상으로 1대1로 우리나라 갯벌의 가치를 부각시키며 적극적으로 설득한 전략이 일어난 캐거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유산구역 확대와 함께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개발관리, 철새 보존을 위한 국제협력을 권고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버터가 다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 1위에 올랐습니다. BTS는 자신들의 곡으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2달 내내 빌보드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지난주 BTS 신곡에 밀려 7위로 내려갔던 BTS의 버터. 한 주 만에 다시 치고 올라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버터는 지난달부터 7주 연속 1위, 통산 8주 1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8주 이상 1위를 차지한 곡은 BTS 버터와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드라이버스 라이선스 두 곡이 유일합니다. 특히 BTS는 지난주 1위 곡 퍼미션 투 댄스와 합쳐 6월과 7월 2달 내내 빌보드 핫백 정상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두 곡 모두 거대 팬덤을 중심으로 한 압도적인 다운로드량이 버팀목이 됐는데 버터의 경우 인기에 힘입어서 현지 라디오에서도 많이 방송하면서 장기 흥행이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달 신곡을 발표한 에드 시런, 포스트 말론 등 쟁쟁한 팝 가수들도 제쳐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연달아 발표한 2개의 영어곡으로 미국 음악 시장에서 완전히 주류로 안착했다는 평가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서구 팝스타 아니면 서구 팝 그룹들이 1위를 계속해서 차지를 하면서 그 외의 아티스트들이 약간 도전하는 형국이었는데 이제는 방탄소년단이 정상의 위치에 있고 나머지 팝 아티스트들이 방탄소년단의 위치에 도전을 하는. BTS는 9월 UN 총회 대통령 문화 특사로도 임명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WHO 사무총장도 SNS를 통해 BTS 멤버들의 한국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청년 세대의 아이콘으로 성장한 BTS가 세 번째 참석하는 이번 UN 총회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도 주목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미국에서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감염자가 재확산하면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이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최대 도시 뉴욕시와 캘리포니아주가 소속 공무원에게 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내놓았고
보건의료단체들은 의료인의 의무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때 최대 확산지였던 뉴욕시. 다음 달 13일 개학을 앞두고 시 공무원에게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쳐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상자는 교사와 경찰, 소방관 등 34만여 명. On September 13th, the entire city workforce will be mandated under the COVID safety mandate to either get vaccinated, which is far preferable, or get tested once a week. 뉴욕타임스는 뉴욕 시민 500만 명이 적어도 한 차례 백신을 맞았지만 접종하지 않은 사람도 여전히 200만 명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뉴욕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6월 말과 비교해 3배가 넘는 800여 명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주 단위로는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주도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 공무원과 의료기관 종사자는 모두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46,000 Californians should be vaccinated. And if they're not vaccinated and cannot verify that they've been vaccinated, we are requiring that they get tested. 의사와 간호사 등 50여 개 보건의료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의료인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촉구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의료 인력이 미접종 상태라면서 자신은 물론 동료와 가족, 시설 거주자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양원과 장기 요양시설 직원 가운데 최소 1회 백신을 맞은 직원은 59%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다양한 유인책과 설득도 한계에 부닥친 만큼 이제는 강제성을 띠는 의무화만이 백신 접종률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보훈부가 연방기관 중 처음으로 소속 직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데니스 맥도너 보훈부 장관의 성명을 내고 보훈부 직원 중 환자를 대면하는 일이 가장 잦은 최일선의 의료 담당 인력 11만 5천 명에 대해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네,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언젠가는 수그러들겠지만 또 다른 병원체에 의한 새로운 팬데믹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코로나19 이후의 팬데믹 발생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백신을 미리 개발해 놓으려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경석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한 백신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라사열이나 니파 등 대유행 가능성이 있는 20여 종의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 백신을 미리 개발해 놓겠다는 구상입니다. 프로토타입 백신이 있으면 해당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초기 단계에 백신을 신속히 보급해 팬데믹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가능해진 것은 바이러스의 구조를 파악하고 항체와 바이러스가 어떻게 결합하는지 등을 알아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백악관 등과 논의 중이라며 이르면 내년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러스 20종 가운데 우선 10개 종에 대한 백신 개발에 나서 5년 정도면 첫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미 후보 바이러스 20종의 구조와 취약점 등을 정리하는 기초 작업은 마쳤습니다. 제약업체들과 프로토타입 백신 생산을 위한 공동 협약도 체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매년 수십억 달러, 우리 돈 수조 원의 개발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미 의회를 설득해 예산을 배정받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YTN 박경선입니다. 미국 정부가 상당수 국가를 상대로 시행하고 있는 국제 여행 제한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델타 변이가 미국과 전 세계에서 확산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기존의 여행 제한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최근 백악관 고위급 회의 후 정해진 것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미국인에 대한 여행 규제가 단기간에 해제되지 않을 것임을 뜻한다고 로이터를 설명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델타 변이에 따라 국내에서 특히 미접종자들 사이에서 감염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몇 주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영국에 대한 여행경보 등급을 가장 높은 수준인 4단계로 상향 조정해 여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모더나가 미 식품의약국 FDA 요청으로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규모를 확대한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FDA가 화이자와 모더나의 어린이 대상 임상시험의 규모와 범위가 백신의 희귀 부작용을 탐지하기엔 모자란다는 견해를 전달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mRNA 기술로 개발된 이들 백신은 30살 미만 접종자 중 극히 일부에게서 심근염과 심낭염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FDA는 어린이 대상 임상시험에서 심장 관련 부작용을 좀 더 탐지하기 위해 시험 참가자를 종전 계획의 2배에 가까운 3,000명으로 늘릴 것을 주문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네,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이 올림픽 경기가 집중된 일본 수도권과 도호쿠 지역에 접근한 뒤 오늘 저녁 상륙할 것으로 보여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영근 기자입니다. 일본의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690여 명. 월요일 기준으로 지난 5월 10일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확산세는 도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두드러집니다. 도쿄도에서는 어제 1,420여 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 2배 늘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도 한 주 전과 비교해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나흘간 연휴였기 때문에 화요일인 오늘부터는 검사 건수가 늘면서 확진자가 더 급증할 가능성이 큽니다. 올림픽 관계자 중에서도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6명이 새로 추가돼 모두 148명으로 늘었습니다. 무관중으로 경기가 열리는 데다 코로나마저 확산하면서 올림픽 열기는 거의 실종된 상태입니다. 感じない、感じてない。なんだか殺風景だね。 설상가상으로 태풍 네파탁이 수도권과 도호쿠 지역에 접근한 뒤 오늘 저녁 상륙할 것으로 보여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올림픽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In line with the current weather forecast, the schedule for the rowing and archery events due to take place on that day has been already changed. We will continue to monitor the latest weather information to ensure the safety of all those involved in the games. 이런 가운데 올림픽 효과를 기대했던 스가 내각 지지율은 한 달 전보다 오히려 9%포인트 떨어지며 또다시 바닥을 찍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 호조에 힘입어 분기 순이익이 처음으로 10억 달러, 1조 1,5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테슬라가 발표한 2분기 실적을 보면 전체 매출액은 119억 6천만 달러, 분기 순이익은 11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분기 순이익은 1년 전에 비해서 10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로이터 통신은 테슬라가 글로벌 반도체 칩과 원자재 부족 사태 영향을 상쇄하면서 분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의 추정치를 넘어섰다고 전했습니다. 네, 아마존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허용할 것을 검토 중이란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아마존 대변인은 가상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둘러싼 추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 경제매체 CTAM은 아마존이 연말쯤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보도했으며 그 영향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잠시 4만 달러 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네, 무더위와 겹친 코로나19에 선별진료소의 의료진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방역의 최전선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방역의 고비를 잡고 이 고비를 잘 이겨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